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명의 혈액암 환자 명단입니다. 입사 연도는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지축과 군자, 신정 창동 차량 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발병 시기는 입사 후 11년에서부터 30년 사이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이미 숨졌습니다. 입사 시기와 근무 장소, 발병 시점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맡아왔다는 점입니다. 7분 모두 차량 정비 분야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차량 정비 분야에 도장 작업 그리고 세척 작업 등을 통해서 유기용제에 노출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가운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2명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1996년 입사해 16년 동안 전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송모 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송 씨가 도장 세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벤젠을 포함한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송 씨가 벤젠 사용 규제가 허술했던 2003년 이전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03년 6월까지 공기 중 벤젠 노출 허용 기준이 10ppm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작업장 환경이 열악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세척제에 벤젠이 많이 들어갔던 시기가 90년대 말까지거든요. 그 시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지금 아마 50대 중후반 이제 거의 다 이제 퇴직할 시기가 되어 있고요. 2000년대 한 초반까지 이때까지는 신너에 벤젠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고 전한들 씨에 대한 의견도 비슷합니다. 위원회는 17년 동안 전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전 씨가 다양한 전동차 정비 작업 중 상당한 수준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계 쪽에서 이제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일정 정도 관련성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이제 정립된 게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벤젠 노출 쪽하고 비림파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가 정립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벤젠, 국제암연구소에서 혈액암 원인 물질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전동차 중정비 업무에 투입되면 분해한 전동차 부품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세척 작업, 그리고 세척한 부품을 페인트로 도색하는 도장 작업을 합니다. 이때 각종 오염물을 지우거나 페인트용 도료를 희석하기 위해 시너와 같은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기름, 페인트 같은 유기화합물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시너는 보통 벤젠, 자일렌, 톨루엔,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로 구성되는데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차량 사업소에서 벤젠 함유량이 높은 시너를 사용했던 겁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정말 그 신나, 경유 이런 거를 2차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신나를 이제 김장할 때 쓰는 큰 빨간 통, 고무통이죠. 거기다가 이제 신나를 가득 부어놓고 거기다가 단품들을 담가 놓고. 지난 2005년 촬영한 지축 차량 사업소 정비 노동자들의 실제 작업 모습입니다. 기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름때를 씻어내기 위해 시너를 바르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장갑도 쉽게 젖는 천으로 된 걸 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입사했을 당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들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직업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일반적인 마스크 그런 거 이제 사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면 마스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분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렇게 주지시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벤젠과 같은 성분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흡입 노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유기화학 화합물류의 이제 가장 큰 용도가 세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로도 많이 흡수가 되고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오전에 그 작업을 하면은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속이 메스껍다든지 또는 이제 뭐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다반사였죠. 혈액암 발병이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노동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정비 현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이 혈액암뿐 아니라 다른 치명적인 질병도 불러왔을 가능성입니다. 가장 많은 혈액암 환자가 나온 지축 차량사업소의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설문에 참여한 중정비 노동자 266명의 절반이 넘는 170명이 만성질환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폐암 3명, 위암 1명, 담낭암 1명, 대장암 1명 등 혈액암이 아닌 다른 암을 앓고 있는 환자도 6명이었습니다. 정비업 같은 경우는 화합물질 노출이 굉장히 많은 직종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한 일을 대개 20년, 30년 해왔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 보더라도 특별히 폐암과 졸기암과의 발생 부분들을 분석하고 좀 고위험군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그런 직종군이죠. 화학물질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몸속에 누적되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5%인 13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생식 독성은 발암물질처럼 아주 고농도 노출이어야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농도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제 정비 작업자들에서 궤도 산업을 포함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선천성 기형아 출생이 좀 발생할 가능성은 꽤 있다. 그러나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 과거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 2, 3, 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 메트로와 5, 6, 7, 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 도시철도가 현재의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진 건 지난 2017년. 합병 전 도시철도의 정비 업무는 대부분 외주업체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누가 일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축사업소의 도장 업무도 지난 4월부터 외주화됐습니다. 위험의 강도는 더 커지죠. 그것만 하니까 더 커지고요. 내 집도 아닌데 세입자가 내 집도 아닌데 고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고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장 작업이 하청에 들어갔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 있지만 자기 직원 관리하는 정도의 그런 책임성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